일단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단원 봐봐요.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1단원이고, 그 다음 2단원이 이제 그 미분법. 그럼 이제 도함수의 활용 1, 2 이렇게 돼 있죠. 교과서 순으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대부분 어디까지냐면 이 평균값 정리일까지가 큽니다. 그 극대극소 전까지. 아니면 이제 극대극소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1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최대 최소 활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딱 절반이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좀 쉬워. 근데 이제 기말고사 범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더 많고 어려워. 왜냐면 미분의 활용과 적분의 활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 여기서 앞부분은 또 쉬운데 이 뒷부분은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뭘 할 거냐면 요 함수의 극한을 볼 거예요. 요 함수의 극한은 자, 잘 들어봐요. 요 극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사값이에요. 요 빨간 펜이 눈에 보이니? 여기 있다. 요 극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는 근사값이에요. 알겠어? 근사값. 그래서 우리가 뭘 따질 거냐면 요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요 x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런 그림 그릴 수 있지. 요 x 더하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y는 x 더하기 2로.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요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내가 하는 말?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걔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요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하는데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그럼 어디로 가까이 가죠? 요 2일 때 값이 얼마죠? 4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4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을 때 값이 딱 나오는 거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는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갔을 때를 우리가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수렴값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fx가 4로 가까이 가죠. 4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4로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얘를 극한값 그리고 수렴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오는 게 있고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2로 오는 게 있어요. 그럼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올 때를 어떻게 쓰냐면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그러면 요 값이랑 얘는 2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그럼 2 플러스라고 쓰겠죠. 요 둘 다 현재 4로 갔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2로 가까이 온다라고 하니까 무슨 극한이라고 부를까요? 2보다 왼쪽에서 오는 극한. 왼쪽에서 오는 극한. 무슨 극한? 왼쪽. 한자로 왼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같았을 때를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방금 하나 수렴한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발산한다는 게 있어요. 그럼 얘도 우리가 이 함수를 하나 예를 들어볼 건데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분의 1이에요. 요거 그림 그릴 수 있어요? x분의 1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지. 그럼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이 원래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절대값 씌우니까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거든? 그러면 x가 0으로 갔을 때 요 fx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써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무발. 됐어? 그럼 반대로 요 gx가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이야. 그러면 x가 0으로 갔을 때 요 gx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기호로.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를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발산은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두 번째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요 fx가 이번에는 그냥 x분의 1이에요. 그럼 요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랑 요거잖아요? 맞죠?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요 x분의 1의 극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얘는 하나는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값이 존재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이거의 또 대표적인 얘는 뭐가 있냐면 이 fx가 x분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생각해봐요. 그냥 x분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극한이 없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하는데 그게 다름으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이상이면 뭐죠?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x가 0으로 갔을 때 요 x분의 절대값 x의 값은 어떻게 될까? 뭐라고 쓸 것 같아? 얘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x가 0으로 갔을 때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요 극한값은 뭘까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왔어? 그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오지. 그럼 그게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값은 1이에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 요 좌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은 존재하지만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요 지금 함수가 수렴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발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진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얘기한 거죠. 내 말 이해했죠? 그 다음에 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요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을 했을 때 요 k배를 한 거는 당연히 k알파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고 뺀 거에 대한 극한값도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여기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곱한 거의 극한이랑 나눈 거의 극한도 각각을 곱한 거랑 나눈 거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디야? 빨리 와.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언제만 성립하냐면 요게 수렴할 때만 성립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요게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요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또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잘 봐봐. 요 gx가 fx보다 이상이면 이거의 극한값도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죠? 그럼 얘도 성립할까요? 요 만약에 gx가 fx보다 커요. 그러면 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요 fx의 극한값은 요 x가 a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보다 항상 작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자, 여기 등호가 빠지면 여기도 등호가 빠져야 된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얘는 틀려요. 얘가 왜 틀리냐면 예를 들면 요 x분의 1이랑 x분의 2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x분의 2가 항상 더 크죠. 맞아요? 근데 얘를 무한대로 보냈어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분의 1은 어디로 갈 것 같아? x분의 1은 어디로 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를 생각해봐. x분의 1의 그래프가 요거잖아.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요 그래프가 어디로 가? 어디에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그게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값이.
x가 무한대로 가면 x가 점점 커질수록 요 그래프가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럼 0에 가까워지지. 아니 늦게 오면 어떡하니? 빨리 오렴. 빨리 들어가. 자 여기 이 책 가져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x분의 1이라는 거는 요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극한값이 0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얘도 어디로 가죠? 현재 0으로 수렴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빠졌지만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등호가 빠져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밑에 것도 잘 보면 요 hx가 f랑 g 사이에 있는데 f랑 g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면 요 hx 역시 이거 틀렸어요. hx 역시 L에 수렴한다. 이거 바꿔주세요. hx가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를 무슨 정리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잘 봐. 요거를 빵이라고 하자. 요걸 빵이라고 하자.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죠? 빵과 빵 사이에 햄이 있는 거? 그렇지. 얘를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가연아,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함수의 극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근사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수렴한다는 것과 발산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럼 x가 예를 들어서 3으로 갔을 때 요 x 플러스 2라는 요 그래프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x가 3으로 갔을 때 이건 어디로 가죠? 5로 가까이 가죠. 맞아요? 그럼 얘는 3 집어넣으면 5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x가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왔을 때를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x가 3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3으로 왔을 때를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해 갔어요?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한히 커지는 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무한히 작아지는 것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여기도 등호가 빠져도요. 여기가 등호가 빠져도 얘는 다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극한은 다 성립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되게 쉽습니다. 자, 1번은 답이 뭘까요? 자, 분자는 1로 정해져 있는데요.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있죠.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쟤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저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생각해봐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x제곱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자, 원래는 x분의 1이 요거지. 맞아? 근데 제곱했으니까 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x제곱분의 1이야, 사실은. 이해했어요? 그럼 x가 0으로 가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와도 위로 올라가죠. 0보다 큰 쪽에서 와도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되죠? 둘 다 어떻게 되죠? 둘 다 어떻게 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뭐예요? 왜 멍 때리고 있어? 자, 그 다음 2번 봐봐요. 자, 수렴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까 수렴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 수렴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라 했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것을 수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는 거. 자, 0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요, 얘는? 얘 0 집어넣으면 값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 맞아요. 자, 요거는 2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값이? 그러니까 값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 발산해? 그럼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아, 잘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가르쳐 줬잖아. 이거 그냥 2로 가까이 가는 거로 바뀌었을 뿐이야. 절대값 x분의 1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아까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렸어? 요렇게 그리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이거 x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어디로 가?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알았어? 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돼? x가 무한히 커지면 루트 안에도 무한히 커지지. 그러니까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x 더하기 5분의 1. 얘는 어디로 갈까? 얘는 어디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갔을 때 x 더하기 5분의 1 어디로 갈까? 아니, 이 그래프 몰라? x 더하기 5분의 1 니네 지금 요번에 시험 본 거잖아. 어떻게 그려? 점근선이 뭐로 바뀐 것 뿐이야. x는 마이너스 5일 뿐이잖아. 맞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잖아. 맞아? 그래. 음의 무한 들어가면은 요 x축에 가까워지니까 0에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분자가 1로 정해져 있는데 요 분모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면 0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가연아? 분자가 정해져 있는데 1이 아니라 분자가 정해져 있는데 분모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면 그 함수는 0으로 수렴한다고.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죠? 자, 넘어갈게요. 니네 문제 풀어야 돼요. 좀 이따가.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요 극한을 조사하래요.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럼 x분의 1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x분의 1 그래프는 자, 우리가 좀 전에도 그렸다시피 이렇게 그리죠. 근데 0에서의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얘는 0에서의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준서, 얘는 0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호의 뜻이 뭐냐고, 0 마이너스가. 0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라고요. 0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음의 무한대.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래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1입니다. 그 다음 0과 1 사이에서는 x 빼기 3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1일 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여기 색이 칠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 다음 1보다 이상이면 x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그럼 3에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2에서 이렇게 되니까 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뭘 찾으라고 했냐면 그래프를 내가 그렸어요. 그럼 첫 번째는 0에서의 좌극한 찾으라고 했죠. 0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x가 0으로 갈 때 그래프가 어디로 가죠? 왜 3으로 가요? 요 그래프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1로 가잖아요. 1.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값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1이에요. 이해했죠? 자, 얘는 뭐예요? 1에서의 뭐 찾으라고요? 우극한 찾으라고 했죠.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그 그래프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다? 4라는 거예요. 이해하니? 가연아, 이해하니? 빨리 얘기하세요. 이해하니?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가 이해가 안 가냐고. 두 번째.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요 그래프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가까이 가잖아. 함수값이 3이니까. 여기가 3이잖아 지금. 요 값이. 아까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요 그래프를 따라오니까 3으로 가까이 간다고. 됐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그 그래프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고. 이게 1에서의 우극한을 뜻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3으로 가까이 가니까 둘이 더해서 4라고. 알겠어? 됐어? 됐니?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요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준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수렴한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뭐랑 뭐랑 같아 한다고 했죠? 그렇지.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같아 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좌극한값은 얼마일까요?
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는 어디로 가죠 지금? fx가? 예? 1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잘 봐요. 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는 요 함수에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좌극한 값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의 요 fx라고 하는 건 현재 1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이해했나요 가연이? 이해했어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 우극한은 얼마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k죠. 예? 그렇지.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k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했죠? 자, 요 그래프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봐봐요. 자, 요 뭐라고요? 요거? 1에서의 뭐라고요?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했죠. 이거 1에서의 좌극한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x가 2보다 큽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건 어디로 가죠? 3으로 가는데 3에서의 우극한일까 좌극한일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점 얼마잖아. 그럼 요 값은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는 거지. 이게 3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거 이해하니? 요거 3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거 이해하니? 요 x가 2보다 큰 값에서 온다며. 그럼 얘 안에 있는 5-x는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값에서 3으로 갈 거 아니니? x가 2보다 큰 값에서 오니까. x가 잘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2.1이야. 2.01이야. 2.001이야. 그러면 5-x는 어떻게 돼? 5-x는 2.1이면 얼마죠? 2.9죠. 얘는 얼마예요? 2.99죠. 얘는 2.999죠. 그러니까 3으로 가긴 가는데 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3으로 오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값은, 요 극한 값은 3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3에서의 좌극한이 얼마죠? x가 3으로 갔을 때 그 그래프가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인데요. 자, 아까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 그래서 어떤 걸 배웠냐면 요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요 실수배한 거랑 더하기 빼기랑 곱하기랑 나누기가 그냥 그 함수들끼리 먼저 한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g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수렴한다고 했지. 맞아? 얘네들이 수렴하니까 얘네들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식에서 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봐. 그럼 빼면 좌변이 뭐가 되니?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어떻게 돼? 2배의 gx가 남니? 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맞아? f에서 f 빼기 2g 빼면 2g 남는 거 맞아? 대답해 줄래? 맞니? 아니 f에서 f 빼기 2g를 빼면 2g 남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되니?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면 12g.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의 극한값은 얼마다? 6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를 반으로 나누니까. 됐니? 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죠? 약간 느낌에.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자, 요거랑 요게 각각 9랑 12로 수렴했을 때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가 9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12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요 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요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요 하나를 전체를 뭐 hx로 한번 놔보세요. 얘를 hx로 놔보면 요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hx가 현재 9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랑 얘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까? 여기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따라서 fx는 얘를 hx라고 놨으니까 x 더하기 1분의 h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여기 지금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얘도 다른 거로 놔봐요. 얘도 뭐라고 놓을 거냐면 뭐 풀이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도 그냥 rx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럼 g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x 더하기 2 곱하기 r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요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gx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야. x 더하기 2 곱하기 hx가 아니라 rx. 그 다음에 요 fx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hx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요거 이제 극한값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x가 2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2랑 rx분의 분자는 뭐가 남죠? x 곱하기 hx가 남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3 곱하기 4 곱하기 요거 어디로 간다고요? 요거 어디로 간다고요? 12로 간다 그랬죠. 됐어요? 요거 2로 가까이 가면 얘 2로 가고 hx는 어디로 간다고요? 9로 가까이 간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 약분하면 뭐가 남죠? 2 약분하니까 2, 3 약분하니까 3, 3 약분하니까 4. 그러니까 답은 8분의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각각 9랑 12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제 hx랑 rx로 집어넣어서 그냥 대입해 준 게 끝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9랑 12에 수렴하는 얘가 hx라고 두고 rx로 놨을 때 f랑 g 대신에 r과 g로 집어 넣어줬다고요. 요 지금 f가 x 더하기 1분의 h죠. g가 x 더하기 2 곱하기 r이죠.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집어 넣어줬다고요. 집어 넣어주면 얘가 이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x가 2로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돼요? x가 2로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3 곱하기 4 곱하기 12분의 2 곱하기 9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냥 저기 보기에 주어져 있던 식들을 아래다가 집어넣고 위에 수렴할 때 극한값 가지니까 1을 대입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아직 중요한 건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어디 갔어요? 쌤, 한 번만 더 풀어. 아니, 대입한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잘 봐봐. 저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분의 g가 2분의 1로 수렴할 때 요 극한값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저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도 몰라요. 근데 뭘 아냐면 f분의 g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밖에 모르거든. 그러면 요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까요? 내가 f분의 g가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밖에 모르죠. 그럼 f분의 g를 만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의 분모 분자에 뭐로 나눠줄까? f분의 g를 만들어내려고 뭐로 나눠줄까? 얘들아, 어려운 질문이니? 얘가 2분의 1로 수렴한데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줄까? f분의 g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뭐로 나눠줄까? 어려운 질문이니? f분의 g가 있어야 한다고. 주어진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줄까? 아이 진짜 f분의 g가 필요하다고. 그럼 뭐로 나눠주냐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 F로 나눠줘야 되지 않아? 얘가 F로 나눠줘야 얘가 2 빼기 F분의 G분의 1 빼기 F분의 3G 이렇게 나오지 않아? 여기 식이, 요 식이. 요 주어진 식을 분모 분자를 똑같은 식으로 나누어도 주어진 식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게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F분의 G라는 식이 나오게 하려면 분모 분자를 F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하니? 그렇게 나눠줘도 값이 유지가 돼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나눠줬는데 값이 유지가 안 될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2분의 1로 수렴한다며. 그럼 답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2분의 1로 간다고. 그러면 2 빼기 2분의 1분의 밑에다 쓸까요? 2 빼기 2분의 1분의 1 빼기 이게 얼마죠? 2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 2분의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자,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잘 봐봐요. 자, 이제는 자 여기다가 극한값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대입하면 써야 되나요?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1번 문제로 나옵니다. 보통 1번 문제로 나와요. 그냥 1번 문제. 뭐 기본 정서 연습 문제도 있지만 그냥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4번 보시면 자, 얘는 2를 대입해보면 어때요? 분모가 어디로 가죠? 루트 4 빼기 2니까 어디로 가요? 아, 왜 고개를 끄덕이죠? 루트 4 빼기가 어디로 가냐고요? 0으로 가죠. 분자는 어디로 가죠? 왜 안 보이나요, 가연아? 여기 봐줄래요? 집중하라고요, 집중. 분모 어디로 간다고요? 분자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0분의 0꼴은 이 0이라는 건 숫자 0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얘들아,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기 1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1만큼 더 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한대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요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가 뭘 말하는 거죠? 상태입니다. 상태. 그러니까 얘는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 둘은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0분의 0도 이 0이라는 게 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0으로 가까이 가는 무한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0분의 0꼴의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얘기하는 말이고요. 이 0분의 0꼴의 부정형꼴, 그럼 응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정형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유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이 있거든요. 그럼 유리식의 형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리식의 형태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대입합니다. 무리식의 형태도요. 켤레를 곱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무리식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형 꼴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지금 뭐 하겠다고요, 선생님이? 뭐 하겠다고요? 무리식에다가 뭐 하겠다고요? 켤레를 곱하겠다고요. 알겠어? 그럼 뭘 곱하자는 얘기야, 얘들아?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하자는 얘기야? 루트에 x 더하기 3 플러스 2 요거를 곱하자는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가 x제곱 빼기 1에다가 루트에 x 더하기 3 플러스 1을 곱한 거잖아. 그럼 분모가 뭐가 되니? 분모 뭐가 되니? 분모 뭐가 되니? 요거 곱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빼기 1이 되지. 여기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가 남았지. 자, 켤레 곱해서 인수분해 했죠? 약분해서 대입한다 그랬어요. 이 0으로 가는 게 항상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x가 1로 갔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게 항상 약분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남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나요? 그래서 4, 2,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응꼴의 경우는 유리식과 무리식이 있는데 전부 다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대입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형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켤레 왜 곱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부정형 꼴에서 켤레를 곱해서 0으로 가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예요. 켤레를 곱하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켤레를 곱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다 이러냐면 네. 자, 5번 보시면요.
지워도 되나요? 자, 지금 뭘 했냐면 지금부터 이제 부정형 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걸 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앞에 건 되게 쉬웠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그래프만 볼 줄 알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쉬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요 전부 다 부정형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요거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제가 어디로 가죠? 분모가 어디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죠? 분모가? 되게 커지지 않나요?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나요?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근데 얘가 약분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리식이고 하나는 무리식이에요. 근데 뭐 굳이 형태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자, 유리식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똑같긴 해요. 자,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 거예요. 분모 분자 나눠준다. 그 다음 무리식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근호박해 분모의 근호박해 최고차수식으로 똑같이 분모 분자를 나눠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요 지금 x제곱이 빨리 증가해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게 x제곱밖에 없죠. 그럼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눠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2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여기는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3입니까? 맞아요? 그럼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요건 어디로 가죠? 아까 분자가 상수고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얘 다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얘가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의 극한은 굉장히 쉬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분모의 차수를 볼 거예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만약에 더 커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럼 만약에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x가 아니라 x제곱이야. 그럼 답이 뭘 것 같아요? x가 아니라 분자의 여기가 x제곱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남아? 1이 남았죠.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해요? 2분의 1로 수렴하죠. 2가 남았고 1이 남았으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분모랑 분자가 이렇게 차수가 같을 때는 어디에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여길 봐야 얘들아 좀 빨리 눈에 빨리 보고 얘기해 줄래?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을 때는 어디에 수렴한다? 아니 여기 지금 2분의 1로 수렴했잖아.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개수 B로 수렴한다고. 개수 B. 알겠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차야. 그럼 3차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차수가 더 적다라는 거지. 분자보다. 그럴 땐 어떻게 될까? 여기 3차면 여기가 x가 남았지. 그럼 여기가 x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지. 혹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어? 이해 갔어? 내가 하는 말? 아니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x가 남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었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럼 거기 지금 5번에 2번의 답이 뭐라는 거야? 5번에 2번의 답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5번에 2번의 답이 뭐라는 거야? 아우 답답해. 5번에 요 밑에 5번에 2번의 답이 뭐라는 거야? 여기 밑에 보면은 요게 지금 이게 답이 뭐라는 거야? 여기 지금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2차로 똑같지. 그러니까 2로 수렴한다고. 알겠어? 2로 수렴한다고. 됐지? 자, 지금 유리식에 대한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에서 유리식에 대한 거의 극한값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6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무리식이 있거든요. 자, 무리식이 있는데요. 얘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뭐로 나눈다고요? 근호박해 최고차수식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럼 근호박기 최고차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안에가 x제곱이면 뭐로 나누라는 거예요? x로 나눠야 돼요? x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x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분모 문자를 x로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가 3 더하기 x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x분의 1 맞나요?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빼기 x분의 1.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그럼 남는 게 뭐죠? 루트 3분의 3이니까 답은 루트 3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무리식에 대한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보시면요. 저 x세제곱분의 fx가 2로 수렴할 때 저런 식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아까 지금 이런 부정형 극한 처음 할 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거든? f분의 g가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거 있었지? 맞아? 아까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지? 분모 문제를 f로 나눠서 했던 것처럼 요 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럼 요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눠줄까? 요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눠줄까? 얘들아, 여기 f가 있잖아. x세제곱분의 f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눠줄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니? x세제곱분의 f를 만들어내려면 분모 문제를 뭐로 나눠줄까? 뭐로 나눠주냐고 대답해 빨리. x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분모 문제를 x세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x분의 1 x제곱분의 2 여기가 4 곱하기 x세제곱분의 f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1 더하기 x분의 2 x제곱분의 1 여기가 x세제곱분의 f 이렇게 된다고. 이거 지금이야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써주지만 시험장에서 이거 쓰고 있으면 5점씩 감점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왜 쓰고 있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2로 간다고. 그럼 얘네들은 다 0으로 가잖아. 그럼 남는 게 뭐야? 1 더하기 여기 2로 간다며. 여기는 2 더하기 8이라며. 그럼 3분의 10 여기를 수렴한다고.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 알겠어? 이해하니? 네, 이해하죠?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자, 수투가 수원보다 훨씬 쉽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요. 자, 얘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죠? 루트 안에도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도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 꼴이에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빼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런 꼴의 부정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0분, 그러니까 이런 꼴은 이제 얘도 유리화를 통해서 아는 형태로 바꿔줄 건데 아는 형태로 바꿔준다. 자, 그럼 유리화를 해볼까요? 유리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얘를 무슨 유리화라고 하냐면 보통 유리화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죠. 근데 얘는 분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면 분모 분자에 이거의 켤레를 곱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가 되고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x제곱이라 여기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아까 어떻게 풀었죠?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눌 거냐면 x로 나눌 겁니다. 그럼 x로 나누면은 여기가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남았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남는 거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부정형의 꼴은 이 분자의 유리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형태로 바꿔준다. 뭐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분의 c 꼴이나 c라는 건 상수를 말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하자는 거예요. 됐죠? 자, 9번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뭐가 다르죠? 아까까지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죠. 근데 쟤는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물론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근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환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어떻게 치환하면 될까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뀌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기 때문에 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를 시켜주면 루트 t제곱 플러스 t분의 여기가 똑같이 t만 남죠. 아까 했죠?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게 있으면 요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t를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꼴이죠? 얘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닌가요? 맞습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쟤는 답이 뭘까요? 분모 문제를 뭐로 약분해줘요? 역시 t로 약분해줄 거거든요. 그럼 t로 약분해주면 요 식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해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제발 얘들아 그냥 하려고 하지 마요. 조금 머리 써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 허다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로 바꾸어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형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요. 요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것들의 상수 A를 구하래요. 여기서 상수 A를 뭐라 그러죠? 여기서 상수 A를 뭐라 그러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부르죠. 얘를 정해지지 않은 개수라고 그래서 미정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미정개수 결정법. 자, 그러면 x가 2로 갑니다.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요? 요 분모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갔을 때 분자가 만약에 2로 간다면, 예를 들어 2로 간다면 요게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 안 되지. 맞아?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걸까? 0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 알겠어?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얘가 수렴하지. 맞아? 그러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이 극한이 수렴함으로 우리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제곱 빼기 ax 빼기 2가 반드시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요. 서술형 시험에서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4-2a 빼기 2가 0이기 때문에 a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왜요? 함수의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얘가 수렴하죠. 얘가 수렴하니까 분자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분자가 반드시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분자가 그럼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반드시 0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 근데 이제 문자가 두 개죠. 얘랑은 다르게.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문자의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b는 마이너스 2 빼기 4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x-2분의 x 빼기 2에 x 더하기 a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0분의 0꼴의 부정형의 유리식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해서 대입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4 플러스 a죠. 요게 2가 된다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대입할까요? 따라서 b가 얼마다?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할만하죠? 기본입니다. 요거는 기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보시면 이번에는 fx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4래요.
그랬을 때 저 극한값이 6일 때 F-1은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요 첫 번째 식에서 F1이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F1은 얼마죠?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한다 그랬죠. 따라서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요 fx가 0이어야 해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8 플러스 2b 더하기 c가 0이라는 말이죠. 그럼 요 1번과 2번을 서로 연립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6이고요.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8이니까 둘이 연립하면 b가 얼마죠?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니까 b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가연아 대답하세요. c가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래서 bc를 찾았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이라고 하는 거는 f-1은 2-b 플러스 c니까 b가 마이너스 2라서 2 더하기 2, c가 마이너스 4니까 답은 얼마다? 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뭐 했죠? 아까 제일 마지막에 가연이가 막 왔을 때 했었던 정리가 뭐였죠? 빵과 빵 사이에. 빵과 빵 사이에.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있었죠.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어요? 얘기해봐요. 샌드위치 정리가 뭐였는지 얘기해주면 안 돼요? 요 fx랑 여기 hx랑 gx가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 fx랑 리미트 gx가 둘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hx도 여기로 수렴한다. 요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문제집에 fx랑 gx가 수렴하면 hx도 수렴한다. 이렇게 내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방금 건 왜 틀렸어요? 그렇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거를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fx를 모르잖아요? 그럼 요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죠? 요거 x를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요거? 이거 최고차항 계수 b 어디? 2로 수렴하죠. 맞아요? 요거 x를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하죠? 2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도 2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왜?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알겠어? 그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됐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저 fx가 3x 더하기 3보다 크고요. 3x 더하기 33보다 작대요. 그랬을 때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럼 요 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가 3x 더하기 3이고 f가 여기가 3x 더하기 33이지. 계산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 근데 f 세제곱이 필요하네. 그럼 세제곱은 요거 어떻게 돼? 27x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비니까 얼마야? 3a 제곱비 하면 얼마니? 3a 제곱비 하면 얼마니? 9, 3, 27에 81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블라블라. 됐어? 여기도 27x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비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3제곱의 x제곱 이렇게 나오니? 맞습니까? 이거 너 이거 세제곱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세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예요. x세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x를 어디로 보내래요?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죠.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은 1분의 27로 수렴한다는 거죠.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27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27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둘이 안 쓴 거고 어차피 이것만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3x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뒤에 있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주말은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년이기 때문에 이제 1단원을 한 겁니다. 함수 연속 전까지. 그래서 기본 실력에 해당하는 요 함수의 극한을 해야 되고, 자, 오늘은 요 중단원 전까지를 풀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로 금방 하겠죠? 예. 네. 금방 하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중단원 전까지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하세요.